그때는 주식을 팔아도 아쉽진 않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단 더 높을 거고요. 오늘 한번 낚시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얼마까지 오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C스님께서 그때 샀어야 했는데 네. 꼬랑볼 야구왕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고객입니다 하셨는데 보세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MC스님께서 고객이라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랩 고객이라고요. 여기 이런데 가입을 해놓으시면 사실은 뭐 유튜브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생각한 대로 제 돈, 저희 부모님 돈, 제 동생 돈, 저희 회사 돈이 다 여기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고객이 잘 돼야 또 제가 같이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매 신호만 보셔도 되죠. 근데 당장 더 퍼블릭 자산운용한테 내가 맡길 돈이 없다 또는 맡기기에는 아직 내가 요 김현준 요놈을 신뢰하기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콘치킹님께서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갑시다 라고 했는데 정말 놀랐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총 92분 정도 계시는데 좋아요가 22분이에요. 나머지 70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고 본론 들어보고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 자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자, 먼저 순서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로 여의도 주식 스터디 펀드 매니저들이 회사에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모여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스터디라는 걸 해요. 주로 이제 종목을 뭘 사냐, 뭘 팔아야 되냐, 어떻게 분석했냐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밥 먹고 뭐 이런 게 주식 스터디라는 건데 펀드 매니저도 다 합니다. 개인 투자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스터디에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의미 있다. 모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에요. 제가 아닌 모 대표님의 의견이 상당히 식견이 있더라 생각되는 내용을 첫 번째 말씀드릴 겁니다.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SK 하이닉스 주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왜 삼성전자가 3개월 전에는 저평가였냐? 지금은 어떠냐? 이거를 한번 재점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좀 귀 쫑긋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삼성전자 뭐 매매 타이밍,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면 좋겠냐 하는 것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SK하이닉스 주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 SK하이닉스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우니까 제가 SK하이닉스를 얘기하신 고수 저보다 훨씬 더 반도체를 잘 아시는 그 고수님의 SK하이닉스 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이분이 먼저 시장 전체의 뷰를 말씀해 줬어요. 저는 이게 되게 멋있었어요. SK 하이닉스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도 알아. 왜냐면 나도 삼성전자 주주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경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동종업계다 보니까 얘네 이런 거 잘하네 이런 거 못하네 이렇게 되면 되겠네라는 생각은 저도 뭐 일견 조금 해볼 수 있지만 이 시장에 대한 분석 저는 이제 개별 기업만 보는 사람이고 종목쟁이고 이분은 시장 전체 이 분위기를 싹 이렇게 보시는 분이니까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배웠습니다. 이분의 논리 첫 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이클 기업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라. 나쁘게 말하면 박스피 뭐 펀더멘탈적으로 본질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유가 또는 뭐 최근에는 관세 뭐 이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사이클을 타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이 상승과 하락하는 기업, 업종, 나라의 특징 하락할 때는 많이 하락해. 생각보다 더 하락해. 오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를 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르더라. 그거를 다른 말로 조금 안 좋은 말로 뭐라고 하죠?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강세장과 약세장을 반복을 하는데 강세장일 때는 항상 버블이 형성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그 버블을 보면 우리 지금 강세장이 약세장 강세장이잖아 코스피 세잖아 그러면 버블이 형성되는데 버블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두 가지 형태.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아니냐 반도체냐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 강세장에서 D램 반도체가 호황이면 반도체가 버블로 가버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걔네들이 비비고 앉아 있으면 반도체 외에 나머지가
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몸집이 크잖아. 그러니까 반도체가 갈 때는 삼전 하이닉스 가자 되는 거고, 삼전 하이닉스가 안 갈 때는 뭐 이렇게 올망졸망한 애들이 와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을 그럼 진단해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경기 확장기야. 저점 지났어. 주식시장 강세장이야. 근데 디램 좋아 안 좋아? 디램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 디램 좋잖아요. 그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호황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도체 버블이야. 무조건 버블 가는 거야. 버블 먹어야 돼. 이게 이 모 대표님의 시장 비유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분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뭘 먹을 때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반도체 버블이 이제 발생한데 반도체 버블이 발생하는데 지금의 대장주는 뭐야? SK 하이닉스. 삼전 아니에요. SK 하이닉스야 대장주는. 이 SK 하이닉스가 버블을 꽉 크게 만들어내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다 끝나느냐의 조건은 삼성전자에 있답니다. 아이러니하죠. 반도체 버블이 올 거고 SK 하이닉스가 대장주인데 얘네를 좌지우지하는 건 SK 하이닉스가 아니야. 삼성전자야. 왜?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놈을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하냐 마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공급을 할 경우에는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왜?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가 더 갑질을 할 수 있게 되지.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뭐예요? 을인데 갑 같은 을이야. 내 거 없으면 니네 못 만들지 AI 칩. 나한테 비싸게 주고 사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큰 생산 능력으로 HBM을 싹 쓸어버리면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공급을 하지만 삼성전자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이 HBM이라고 하는 놈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돈을 왜 잘 벌고 있냐면 이 HBM이라고 하는 물량은 요만큼이야. 나머지는 대부분 여러분 이 휴대폰이랑 PC에 들어가는 D램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이야. 근데 왜 HBM만으로 SK 하이닉스가 돈을 막 버냐면 HBM이 비싸 지금. 왜 비싸? 품귀 현상 때문에. 왜 품귀 현상이야? SK 하이닉스만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그 시장에 들어가면 SK 하이닉스가 대장인 이 버블이 꺾인다는 거야. 근데 이분의 논리는 그겁니다. 뭐 열심히 공부를 해보셨더니 SK 하이닉스 기술력이 훨씬 좋대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엔비디아한테 의미 있는 수량의 HBM을 공급하지 못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SK 하이닉스 고고싱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가다 보면은 지금의 SK 하이닉스 입지가 아니라 TSMC 같은 입지가 된대요. TSMC는 뭐 하는 회사냐면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야. 엔비디아는 막 연구하고 설계하는 회사지 실제 반도체 생산 안 합니다. 반도체 생산은 TSMC가 해줘. 그러니까 TSMC만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TSMC 막 갑이야 갑질해. SK 하이닉스 막 갑질하는 거야. 지금 웃기게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TSMC처럼 SK 하이닉스가 되다 보면은 경기 순환이 아니라 꾸준히 생산하는 놈으로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SMC는 그 파운드리라고 하는 분야에서 거의 독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문 받은 대로 생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별로 없어. D램 반도체, 낸드 반도체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이 범용 시장이니까 시장에 그냥 만들어 놓고 이만큼 가져가세요 해서 많이 가져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시장에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이클이 있단 말이야. 근데 TSMC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이클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뭐 70조를 버네 80조를 버네 이렇게 되면서 야 TSMC는 PER이 뭐 20배인데 하면서 뭐 500조 1000조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이렇게 바뀐다는 게 이 운용사 대표님의 생각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론자들은 SK 하이닉스 강세 론자분들은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경기 순환주가 아니라 TSMC 같이 PER 20배 받는 놈이 될 거야가 될 거냐. 그러려면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하이닉스만 공급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공급을 못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제 의견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삼성전자가 왜 3개월 전에는 저평가였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댓글과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3분이 시청 중이신데 좋아요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가 47개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97분은 좋지 않은 거야. 왜냐면
삼성전자가 관심 있는 거야. SK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해도 필요 없어. 네 얘기, 네가 김현준 네 얘기로 삼성전자 얘기해봐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요거까지 얘기했는데 좋아요 숫자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사람이 누구냐? 아, 누구냐? 윤지호 대표님이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그 사람 얘기를 갖다가 쓰는데 이 사람이 이랬어요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호우님께서 하이닉스 누가 뭐래도 하이닉스 좋아요. 응원하세요. 자기 거 응원해. 누가 뭐래도 토트넘 응원하라고. 자, 네, 호우님께서 뷰 감사하다. 이 감사한 건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좋은 거야. 근데 SK 하이닉스 좋은 얘기 해주니까 뷰가 감사한 거야. 근데 내가 안 좋은 얘기 하잖아? 그럼 싫어해 놓을 거지. 아, 좋아요. 네, 스파클님께서 요새 LG전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LG전자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반도체 장비 만든다? 그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장비주는 다 죽었어야죠. 그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분발합니다. 분발합시다 님들. 기분 좋으면 하나 찝어줄 수도. 못 찝어줘. 못 찝어준다고. 네. 대표님 좋아요 두 번 눌렀습니다. 두 번 누르면 안 돼. 어,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는 블래시 자산운용 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제 얘기하겠습니다. 제 얘기. 삼성전자가 3개월 전엔 저평가였고 지금은 아닌가? 지금은 팔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 쫑긋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주식을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부터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22년 차 됐어요. 22년 차. 그동안 열심히 반도체를 공부해 봤는데 단 한 번도 이 메모리 반도체의 시황이 좋을 때, 호황일 때 그러니까 D램 반도체의 가격이 오르는 중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았던 또는 약세였던 하락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바로 없었어. 딱 한 번 2025년 상반기가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하는 일과 다른 일이 보인다? 라고 하는 건 투자의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동안 메모리가 좋으면 삼성전자가 좋았는데 메모리가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안 좋아. 어떻게 찾았냐? 그냥 저는 하루 종일 뉴스 보는 게 일이에요. 신문 보는 게 일인데 메모리 반도체가 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뭐 고정 가격이 얼마 올랐대. 그 얘기가 몇 달째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안 좋아. 아,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두 가지, 저평가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너무 잘 아시는 HBM을 잘 못하더라. SK 하이닉스가 아도 쳐가지고 돈을 엄청 쓸어 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못하더라. 자, 두 번째, 파운드리. TSMC가 하는 거예요. TSMC가 엔비디아로부터 주문 받아가지고 주문 받은 대로 막 만들어줘가지고 반도체 공급하는 거. 그걸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이거가 잘 안 되더라.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메모리 반도체가 좋을 땐 삼성전자가 좋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소되면 주가가 좀 오를 거고. 항상 메모리 반도체 좋을 땐 올랐으니까. 두 가지가 다 해소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주가 5만 원, 시가총액 300조 정도였습니다. 이때 HBM을 여전히 잘 못하고 파운드리를 여전히 잘 못하면 제가 막 이제 엑셀로 계산해 본 결과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가 2%에 불과했어요. 떨어져 봐야 2%밖에 안 떨어져. 근데 오르면 10만 원 가더라. 10만 원은 거뜬히 쉽게 금방 갈 것이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300조에 사면 잃을 순 없어. 삼성전자가 HBM을 못할 수도 있고 파운드리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안 내려가. 왜? 메모리 반도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300조에서 600조를 봤을 때 HBM이 잘 된다? 그럼 300조에서 600조, 400조 이렇게 갈 수 있어. 파운드리도 잘 된다? 그럼 500조, 600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어느 중간에 있더라. 어느 중간에 있더라.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고 삼성전자 직원도 모르고 SK하이닉스도 모르고 최태현도 모르고 젠슨 황도 모르고 이재용도 몰라. 아무도 몰라. 샘 올트먼도 몰라. 모르는 거에 베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모 대표님, 훌륭한 대표님 같이 시장을 막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있지. 근데 난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베팅하는 거 아니야. 안 돼도
300조 이하로 5만 원 이하로는 이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제가 5만 5천 원에 샀단 말이에요. 5만 5천 원에서 2% 빠져봐야 얼마야? 1,000원 빠지는 거야, 1,000원. 5만 5천 원에서 5만 4천 원, 괜찮아, 괜찮아. 근데 잘 되면 10만 원까지 간다니까? 그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고요. 지금 10월 22일 기준 한 3개월 지났는데 주가 10만 원, 시가총액 600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여전히 호황이야. 그럼 바뀌지 않았어. 3개월 만에 바뀔 수 없어요. 여전히 잘 되고 있어. 자, 그러면 HBM은 어떨까? HBM 아무것도 못해. 우리 병신이야. SK하이닉스 1억씩 성과급 봤는데 우리는 병신이야. 근데 그 뒤로 AMD라고 하는 이 엔비디아의 경쟁사도 이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반도체 그 AI 칩 거기다가 공급했어요. HBM을. 브롤컴도 AMD나 엔비디아 같이 반도체 설계하는 놈이에요. AI 반도체 칩을 설계해. 거기다도 HBM 공급했어요. 심지어는 엔비디아한테 3세대는 공급할 거다, 한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많이 왔어, 많이 왔어. 그럼 SK하이닉스 따라잡았어? 아직 아니야. 아직 SK하이닉스가 아도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앞으로 SK하이닉스가 계속 아도칠지 그래가지고 모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버블론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뭐야? 여전히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있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회는 뭐야?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리스크야. 근데 그 확률을 막 계산해야 되겠지, 기술적으로. 근데 난 그건 못 계산하겠어. 이제 HBM 끝. 나 모르겠어. 자, 다음 파운드리. 파운드리 안 돼. 거기에다가 지난 분기 실적, 3분기 말고요. 2분기 실적은 빅베스였어. 빅베스가 뭐냐면 큰 욕조란 뜻이거든요. 큰 욕조? 근데 큰 욕조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꾸준히 나가다 갑자기 훅 빠진다는 거야. 그걸 빅베스라고 해요. 빅베스라고 하는 거는 경영진이 야 이거 올해 어차피 글렀다 이거 HBM도 안 되고 이거 글렀어. 그러니까 야 안 되는 거 있잖아. 다 여기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려. 이것도 손실 났다고 해. 야 뭐 돈 쓸 거 있으면 뭐 이번 분기에 다 써버려. 야 10조를 적자 내나 20조를 적자 내나 그냥 한번 확 털어버리자 하는 게 빅베스거든요. 그게 빅베스가 2분기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확 털어버렸잖아. 막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막 다 했어. 그러고 나면 조금 좋아도 물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야, 이제?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엑시노스, 요거 말고, 삼성전자 폰에 들어가는 거. 갤럭시에 들어가는 그 AP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그 두뇌입니다, 두뇌. 이게 없으면 핸드폰이 안 돌아가. 이 두뇌 반도체 칩을 AP라고 하는데, 그거의 브랜드가 엑시노스라는 브랜드예요. 삼성이 만드는 브랜드가. 그게 갤럭시의 26 버전에 다 들어간대. 원래는 하나도 안 들어갔었어. 옛날에 조금 들어가다가 야 우리 지금 핸드폰 잘 팔아야 되는데 너 엑시노스 잘 못 만들잖아. 나 그냥 퀄컴 거 쓸래 퀄컴. 그래가지고 지네 사업부끼리 싸운 거예요. 삼성전자 안에는 반도체 사업부도 있고 무선 사업부, 핸드폰 사업부도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꼭 지네 걸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내 핸드폰 잘 파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AP 분야 세계 1등인 퀄컴 거를 갖다 쓴 거예요.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그걸 썼어. 근데 이제는 엑시노스가 잘 만들었나 봐. 그래서 26 갤럭시 다음 버전에는 무슨 울트라거나 필요 없어. 그냥 엑시노스 다 써. 이렇게 다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물론 이재용 회장이 야 이제 반도체 살려야 되니까 파운드리 키워야 되니까 써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삼성전자라고 거대한 집단은 뭐 이렇게 영세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선 사업부도 사장님 따로 계시고 반도체 뭐 그 안에 파운드리 사장님 다 따로 있어. 내 거 잘해야 돼. 근데 어중뛴 엑시노스 그냥 공급하지 않을 거예요.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야. 성능이 좋아지면 많이 써줘.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 왜냐면 빅베트 만들어놨으니까. 텅텅 비어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셨겠지만 테슬라가 만드는 AI 칩 공급하기로 했죠. 애플 핸드폰에 만드는 카메라 칩 공급하기로 했죠. 지금 엔비디아 거를 만드는 TSMC는 아직 전혀 못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못해에서 올라간 거야. 야 이거 AP도 해? 갤럭시가 막 쓰기 시작했어? AI 칩도 해? 애플이라는 대형 고객사도 잡았어? 그럼 엔비디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야, 엔비디아 하면 TSMC 입장에서 리스크지. 내가 엔비디아 거 생산 파운드리 대행 독점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한테 뺏겨? 리스크야. 삼성전자 입장에서 하면 어퍼튜니티, 하면 기회. 못하면 나 그만. 근데 할지 안 할지 나 모르겠어. 끝. 파운드리도 끝.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삼성전자가 저평가였던 이유, 이 HBM하고 파운드리, 그게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야, 못난 놈, 못하는 놈, 못 따라가는 놈, 시대에 뒤처지는 놈, SK하이닉스한테 뒤질 놈, TSMC한테 망할 놈,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야, 이거 봐라.
그래도 이 정도는 하네? 아, 그럼 그렇지. 야,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지. 야, 삼성, 그래도 야,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들어온 놈이고, 우리가 반도체 원래는 왕이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온 거예요. 여기에서 더 가면 당연히 주가 더 오를 겁니다. HBM을 엔비디아한테 납품해도 주가 오를 거고요. TSMC로부터 또 주요 고객사를 뺏어오면 주가 오를 겁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삼성전자 주주, 10만 원에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단계에 왔습니다. 자, 다음 하나 마지막이에요. 이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반도체는 어떠냐? 그러면 HBM 빼고 파운드리 빼고 일반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어떠냐? 지금 좋아, 여전히 좋아. 근데 왜 제가 3개월 전에 메모리 반도체가 좋다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고점일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좋으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무조건 올라야 돼라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호황과 불황은 한 2, 3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의 불황이 언제였냐면 2023년, 2024년이야. 돈 엄청 못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량을 안 늘려. KPX라고 하는데 이 기계를 사다가 공장을 막 짓는 이 행동을 해야 돼요. 업황이 좋으면. 근데 그 행동을 2년간 안 했어. 심지어는 기존 생산 능력조차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보내? HBM으로 보내. 왜? 그게 비싸니까. 똑같이 반도체 이 웨이퍼 만들어 잘라가지고 반도체 칩 하나씩 파는데 엔비디아한테 팔면 돈 이만큼 주고 일반 뭐 핸드폰 회사한테 팔면 이만큼 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다 넘어가지. 근데 일반 핸드폰이나 이 PC에 들어가는 디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디램 이게 안 쓰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 계속해서 늘어만 왔단 말이야. 반도체 사용량은.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생겼고 그게 언제부터다? 2024년 하반기부터. 근데 반도체 호황 불황 보통 몇 년 가더라? 2, 3년 가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은 2026년? 길면 2027년까지는 가는 거야. 그건 원래 정해져 있던 거야. 정해져 있던 거.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계속 했어요. HBM이 잘 된다 해서 HBM을 못하는 디램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HBM을 막 많이 팔기 시작하면 나머지 디램 회사들도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농장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농업하는 농부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을 생산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샤인머스켓이 대박 났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밭에 다 갈아엎어. 갈아엎어가지고 뭐 해요? 샤인머스켓을 막 지어. 샤인머스켓이 비싸대. 요새 인기래. 샤인머스켓 막 농사 지어. 그럼 샤인머스켓 안 팔려? 잘 팔리지. 근데 수박은 어때? 수박을 그래도 여름마다 먹는 고정 수요가 있잖아. 근데 모든 농부분들이 샤인머스켓으로 다 바꾼다? 그러면 수박이 품귀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수박 가격도 오르는 거야. 그러면 샤인머스켓으로 모두 갈 때 어떤 특정 A 농부가 김현준 농부가 나는 그냥 수박 장사 계속 할래. 왜냐면 수박은 고정 수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샤인머스켓을 갔어? 그러면 내가 수박 분야 점유율이 올라갈 거야. 라고 수박 농사를 계속 지으신 분들은 수박 쪽 똑같이 지었는데 수박 가격이 올라가면서 굳이 샤인머스켓 공부도 안 해도 돼. 밭 갈아엎지도 않아도 돼. 수박 잘 맞는 거 버리지 않아도 돼. 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반도체, 이 일반 범용 디램 반도체의 호황의 이유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6개월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한 짧으면 1년, 길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정말 호황이 올 거고 제가 모 대표님 말씀을 빌려서 얘기를 했지만 이 경기순환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리고 이 머니트렌드에서 써놨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 써놨어요. 경기순환주는 떨어질 때 여기가 저점이야 라고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계속 떨어질 거야. 오래 떨어질 거야. 반등 안 해. 오래 걸려. 근데 올라가는 것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어. 이제 꼭지야. 나 이만큼 먹었으면 충분해. 라고 해도 계속 갖고 있어. 끝까지 갖고 있어. 계속 오를 거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 그 부분에 제가 아까 감명을 받아가지고 여의도 주식 스터디에서 인정받은 슈퍼사이클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2026, 2027년까지는 반도체 호황 갈 건데 그게 갑자기 사람들이 삼성전자도 오르기 시작하니까 뭐 슈퍼사이클이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준다? 얘기한다? 너무 고맙지. 누구 입장에서? 미리 산 사람 입장에서 고맙지. 근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에서는 나올 게 뭐가 있을까? 다 정리해볼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 공부 못해야 돼. 그럼 삼성전자 대강 비벼. SK 하이닉스 슈퍼사이클 가는 거야.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나? 그걸 돌아봐야 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잘하고 있지? 엔비디아한테도 갈 거야. 파운드리 잘하고 있지? 엔비디아 것도 받을 거야. TSMC 밀어낼 거야. 라는 정도의 기술적 확신 또는 영업막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 거야. 슈퍼사이클인데 왜요? 슈퍼사이클은 원래 있던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주가 오르니까 슈퍼사이클이네 뭐네 하면서 원래 SK 하이닉스만 갈 때는 HBM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삼성전자까지 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삼성전자 HBM을 아직 돈을 못 벌었어. 앞으로 벌겠지만 못 벌었다고. 근데 이 애널리스트 분들, 기자분들 하는 일이 뭐야?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해석하는 이유가 그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왜냐면 둘 다 하는 놈이니까. 그죠? 스마트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SK는 스마트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요것을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결론. 제가 300조의 이 주식을 사가지고 5만 원에 사서 600조, 10만 원이면 베이스 케이스, 뉴트럴 케이스입니다. 저희 회사 자료에 제가 한 3, 4개월, 4, 5개월 전에 적은 거에 그대로 나와 있어. 뭐 300조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330 몇 조, 뭐 600조가 아니라 650 몇 조 이렇게 써 있긴 해. 거기까지 거의 다 왔어.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전문가들의 영역. 분명히 더 갈 수 있어요. 사이클 산업이니까 더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스스로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같은 더퍼블릭 자산운용 같은 인도자, 안내인, 가이드가 필요해. 저는 이런 얘기를 다시 안 할 거예요. 할 가능성이 적어.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5만 원일 때 한 번 얘기하고 10만 원일 때 얘기하는 건 다르니까 한 거고 시기가 짧았을 뿐이지. 근데 저희 회사 고객이라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물어보지 않더라도 얘네가 사네 팔았네 보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가이드를 가지고 우리한테는 뭐 랩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밖에 안 맡겼을 거고 저희의 일임 고객, 사모펀드 고객 3억, 5억, 10억 맡겼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뒷돈이 또 있잖아. 가진 돈 우리한테 다 맡기는 거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나머지 돈도 투자해야 되잖아.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사이클이니까 사이클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간다 그랬어? 그럼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팔면 되냐? 그게 뭐 11만 원, 12만 원, 15만 원, 무슨 뭐 천조, 무슨 뭐 올해 내에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제가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지표. HBM4를 엔비디아한테 공급했다. 확실히 공급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지금 주가보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높을 겁니다. 그때는 파셔도 돼요. 또 하나, 삼성전자의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파운드리 사업부가 효자 사업부다.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파셔도 돼요. 아직 삼성전자가 주가로는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익으로는 최고치를 경신 못했어요. 하이닉스랑 달라. 하이닉스는 이익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익과 주가가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이익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 근데 주가만 미리 반등을 한 거야. 그러면 요 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익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대접을 받을 때가 한 번 올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야. 야, 이익이 최고치야. 그럼 사람들이 팔 것 같아? 안 팔아. 더 오른데 다음 분기에 더 최고치, 뭐 목표치가 몇십 조래, 몇백 조래 이렇게 나오면 주가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때는 파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현재 10만 원, 600조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중에 중립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주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려워요. 주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고 주식으로 돈 벌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국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보고 가시면 돼요. HBM4를 엔비디아에 공급했다, 삼성전자가 라는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올랐거나 또는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효자 사업부가 파운드리였어요 라면서 주가가 오를 때 그때는 주식을 팔아도 아쉽진 않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단 더 높을 거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면 thepublic.co.kr입니다. 이 the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 누구나를 뜻해요. 일반 펀드를 은행 창구에 가서 가입을 하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 코스피랑 비슷해. 10년 동안 2천, 3천 왔다 갔다 해.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를 위한 투자의 시작, 더퍼블릭 자산운용을 만든 거고요. 홈페이지는 한번 쓱 구경을 해보시고요. 여기 더퍼블릭 레터 구독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성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뉴스레터, 투자상담 둘 다 이렇게 고르고 나서 보내기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가 뉴스레터만 받고 싶어요 하는 샤이한 분들한테는 뉴스레터만 보내드리고요. 투자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쓴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상담을 돈 안 받고 당연히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펀드로 가입해 주시면 뭐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뉴스레터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제 파트너 그리고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이달에 한 달 동안 생각했던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 격언, 추천 도서, 그다음에 재밌게 읽었던 경제 뉴스, 저희가 탐방 갔다 온 기업의 탐방 노트,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이제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콘텐츠는 가득 담되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유튜버 김현준이 아니라 더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현준한테 궁금한 게 생기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내 재테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기시면 뉴스레터에다가 한 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요. 채팅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채팅 상담을 누르시면 요새 전화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카카오톡 하듯이 대화를 텍스트로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